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고교과정 해부의 숫자 3년 특례 의대 2023학년도 입시의 변화와 2022학년도 경쟁률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2023학년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3년 특례 전형에서 한양대학교가 중고교과정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는다.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는 전 교육과정에서만 의예과를 선발하게 되어지고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의예과를 올해부터 선발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이제 3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발하는 인원, 선발하는 대학 자체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재배국민 전형이 2%로 전형의 선발 인원들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해가 바뀐다 하더라도 모집 인원이 크게 변화가 없고 특히 의학기열에 열망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실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22학년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북대와 충남대학교가 의예과의 선발을 폐지를 했죠. 2022학년도에. 그런데 2023학년도에 한양대학교가 의예과 선발을 폐지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의예과의 모집 대학과 인원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예과의 전형의 방식은 첫 번째는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제일 많죠.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나 카톨릭대학교, 성균관대,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나 가천대나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플러스 면접인데 면접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되어진 지성면접이라고 합니다. 지성을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중앙대, 순천향대, 인제대 정도가 지성면접이라고 하는데 지성면접은 사실은 국내 수시 전형에서는 지성면접을 진행하지 않아요. 지성면접이라 하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직접적인 지식, 다시 말해서 학생의 학업적 준비 정도나 지식의 정도를 직접 평가하는 방식인데 보통 이제 국내 수시 면접은 MMI 형식의 면접이라고 해서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해서 학생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 또 어떤 상황 제시문을 주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본인이 의학적 지식과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맞는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는 이런 모의 면접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 내용을 물어보는 지성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배국민 전형에서 지성 면접을 평가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여러 나라의 다양한 학업 과정과 다양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면접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학생의 준비 정도나 학업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의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성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는 특히 의대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전형 그리고 이제 편입학에서 우리가 지성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면접이 까다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른 대학들, 다시 말하면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미래, 가천대, 카톨릭 관동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냥 개별 면접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들은 두 가지를 갖추어야 돼요. 인성 면접과 지성 면접을 동시에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면접의 난이도와 비중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생명과학 직접적으로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은 동국대, 경주 같은 경우가 생명과학과 화학과 관련된 필탁고사를 보고요.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필탁고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는 아주대와 인하대학교가 수학과 영어 지필고사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공인화학 성적이 크게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는 종전에는 충남대, 충북대, 을지대였었는데 충남대, 충북대학교가 의대 선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을지대만 남은 꼴이죠. 결국은 의대 선발의 구성은 약 4가지 정도. 첫 번째는 서류에 우수성이 있으신 분들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보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서류에 조금 약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면접의 중요성과 비중이 높은 쪽으로 원서를 쓰게 될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필탁고사를 보는 거죠.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필탁고사를 보는 전형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형으로는 수학이나 영어 시험의 비중이 큰 아주대나 인하대 쪽으로 원서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어지는 을지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중이 되어지는 구간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의 학생들이 집중이 됩니다. 자, 2023학년도의 가장 큰 변화의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양대학교가 전 교육 과정에서만 의예과를 선발한다. 3년 특례 전형에서 이제 선발하지 않는다. 이 점이 핵심이고요. 2022학년도에 변경됐었던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종전에는 수학 지필고사를 봤는데 2022학년도부터 수학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서류 면접 전형으로 전형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충북대 의예과를 미선발하게 되고 수의예과 같은 경우는 공인화학 성적에서 토익을 제외했습니다. 2022학년도에.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는 의예과를 2022학년도에 미선발했고요. 2023학년도에는 간호학과도 선발하지 않습니다. 자, 동국대 경주는 전형의 방식들이 막 계속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SAT 시험을 보기가 어려운 나라나 국가에 계신 분들, 나라나 도시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SAT 점수를 반영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전형 방법이 결정난 거는 필답고사 40%에 면접 20% 그리고 SAT 40%를 반영하는 형식으로 최종적으로 전형 방식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각 대학별 전형 방식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모집 인원 2명, 카톨릭대학교 3명, 성균관대학교 2명, 고려대학교 1명,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가 올해 폐지가 됐고요. 2023학년도에 폐지가 되고 중앙대학교 2명, 인하대 1명, 아주대 2명 이렇게 해서 의예과를 선발하는데 재배국민 전형에 이렇게 정원의 인원을 굳이 2%로 묶어두는 것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 정원의 2%가 아니라 정원의 한 5% 정도로 정원을 확대를 해도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충실하게 학업을 진행하신 분들에게 또 대학에 어느 정도 합격의 기회, 대학의 문을 조금 더 열어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바람을 가져보면서 모집 인원이 조금 더 늘기를 바랍니다. 연세대학교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에 면접 40%를 반영하고 가톨릭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돼요. 면접 30%, 성균관대 면접 30%, 고려대학교 면접 30%를 반영하고 중앙대학교는 심층 면접, 지성 면접으로 면접 40%를 반영하고요. 인하대학교 면접 40%, 아주대학교 면접 40%를 두죠. 이 대학들은 면접의 비중보다 1단계에 영어나 수학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양대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예과의 전 과정에서 해외 이수자에게만 선발한다. 3년 특례는 미선발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중고교 과정에서 2명, 전 교육 과정에서 2명을 2023학년도부터 선발합니다. 자, 가천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면접의 반영 비율이 50%고요. 연세대학교 미래도 1단계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이고 면접 40%, 순천향대학교 면접 30%, 인제대학교 심층 구설 면접 100%고 그 다음에 영어 반영 비율이 큰 을지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80%입니다. 건양대학교 면접 100%, 대구가톨릭대학교 면접 80%, 그 다음에 동국대 경주는 면접이 20%, 가톨릭 간동대학교 면접 30%죠. 면접은 일반적으로 1단계 합격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은 의미가 좀 다르죠. 인성 면접과 지성 면접을 동시에 하게 되고 특히 지성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해 되어진 직접적인 지식을 물어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접 준비를 지금서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해 되어진 교과목의 학습을 지금서부터 충실하게 진행하셔야만 나중에 면접 가서 실제 면접 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면접의 비중이 매우 큰 전형이 재외국민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대를 가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은 하셔야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표준학력 지표에 해당되는 IB 디플로마나 SAT 점수, AP 점수 또는 공인화학 성적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GPA도 또 충실히 쌓아야 되고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나 수상 경력도 이와 관련하여 충분하게 준비하셔야 되겠죠. 봉사활동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다 더불어 심층 구술 면접에 대한 대비를 지금서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과 화학을 한국의 교육과정에 맞춰서 충실하게 공부를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경쟁률은 해마다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2020년, 21년, 22년도로 보게 되면
연세대는 아무래도 이제 최상위 학과다 보니까, 최상위 대학이다 보니까 사실상 경쟁률이 많이 몰리기가 어렵죠. 자, 2020년도에 경쟁률이 2명 선발에 31명이 지원해서 15.5대 1. 그 다음에 2021년도에 12.50. 그리고 올해 2022학년도에는 10대 1의 경쟁률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 대학교는 17대 1. 그 다음에 성균관 대학교는 19.50, 고려대학교는 23대 1,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는 21.50, 인하대학교는 35대 1, 중앙대학교는 18.50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쟁률을 보면 느끼는 점은 그거죠. 재외국민전형 3년 특례 전형의 상위권의 학생들이 의학계열에 쏠림 현상이 매우 크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특례 전형에서 상위권 대학을 가기가 어렵고 의대 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더군다나 작년에 의대를 준비했다가 실패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대학을 어디 다니냐, 카이스트를 다니거나 아니면 연대나 고대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 또는 약대를 다니시는 분들, 의대 중에서도 조금 하위권 의대에 다니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올해 재도전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 번 정도 입시를 치러보거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처음으로 의대를 도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천향대학교는 4명 선발의 경쟁률이 10.50이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대는 23대 1,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12.50, 가천대학교는 무려 31대 1입니다. 한 명 선발에 31명이 지원했죠. 자,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는 15.25,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는 14대 1 정도 되고, 동국대 경주는 11.50, 을지대학교는 18.50 정도의 경쟁률이 보이는데, 경쟁률이 18대 1이다. 그러면 사실 18대 1에 지원한, 한 명 뽑는데 18명이 지원했다고 가정했었을 때 그 18명 모두가 실제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높은 스펙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이 원서를 쓴 건 아니에요. 성적은 좀 부족하지만 의대를 가고 싶다라는 열망에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입시를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의 지표가 과연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시고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는 게 내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도 합격하기 어렵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내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졌었을 때 그래도 가기가 어렵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충실하게 준비하시고 잘 준비가 되어졌다면 경쟁률은 일종의 허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경쟁률은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원서를 쓸 때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상위권 의대에 6개를 원서를 쓸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 가지 학력 지표의 단점들이 있다면 의대를 쓰게 되어질 때 좀 더 나누어 원서를 쓴다든가, 상중하로 나눠서 쓴다든가, 또는 의대와 약대를 섞어서 원서를 쓴다든가, 또는 의대와 연세대, 고려대 일반과를 조금 더 섞어서 원서를 쓰면서 안정 지원하면서 상향 지원의 계획을 잡는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고, 재외국민 전형은 특히 이렇게 서류평가 전형인 경우에는 재수가 매우 불리하다.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12학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안정, 적정, 상향 지원의 전략의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이제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의대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줌 수업이 있거든요. 화상으로 1대1 수업을 합니다. 하이퍼립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직접 국어를 지도하고 수학을 지도하고 영어나 생명과학이나 과학 수업을 줌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또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학원에 오셔서 직접 수업 진행하실 수도 있고, 또 특례로 작년에 대학을 붙긴 했는데 올해 재도전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특례 재수종합반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년 특례는 7월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남은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요. 지금서부터 조금 더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작년에 의대의 원서를 써서 실패하신 분들, 또는 합격했다 하더라도 목표한 대학이 아니신 분들, 또 올해 카이스트에 합격하신 분들이 의대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년도보다 올해는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 준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가 과연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라든가,
또는 서류에 대한 준비 정도, 또는 자기소개서라든가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의 작성,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서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이퍼 리뷰와 함께 상의하시면서 진행하시면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